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중요한 투자 정보와 시장 동향을 점심 한 끼 식사보다 더 든든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저도 숫자와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애널리스트지만 요즘에는요. 빌보드 차트 또한 넷플릭스 순위를 보다 더 깊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컨텐츠를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분명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한국의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지 오늘은 신찬호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찬호 과장님. 얼마 만이죠, 우리? 저희 한 2주,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 3주? 네. 한 2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올리브영이랑 다이소. 그러니까. 네. 네,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네. 우리나라에 와서 뭘 소비하고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제일 핫한 게 또 K-팝 데몬 헌터스잖아요. 그게 캐대헌. 그렇죠. 캐대헌으로 저희가 캐대헌. 부르는, 네. K-팝 데몬 헌터스가 지금 굉장히 열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넷플릭스 상단 그리고 빌보드 차트 상단에 그리고 오늘 또 빌보드 핫100 1위 했다라는 그러니까요. 또, 네, 소식도 전달했는데 저희가 또 이런 트렌드 안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은 K-팝 데몬 헌터스를 가지고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 캐대헌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또 준비한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자료 띄워주시면 네, 오늘도 제가 표지를 좀 꾸며봤는데 이 친구들이 캐대헌 나오는 그렇죠. 이 친구들이 바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네, 아이돌 헌트릭스와 그 헌트릭스의 팬덤을 뺏고자 또 열심히 소다팝을 노래를 부르는 우리 사자보이즈를 같이 이제 장표에 넣어봤습니다. 잠깐요. 왼쪽에 저희 여성분 3명인가요? 그렇죠. 이 세 분이 걸그룹. 걸그룹입니다. 오른쪽에 사자들은 보이그룹. 그렇죠. 사자보이즈는 보이그룹. 그래서 이 두 아이돌이 그 애니메이션 안에서 이제 경쟁을 펼치는 구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에서 헌트릭스가 이겨서 혼문을 닫았다는 아주 그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어요. 혼문? 혼문은 네. 뭐예요? 이게 K-팝 데몬 헌터스를 네.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짧게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네, 재밌고 재밌구나. 네, 특히나 노래가 네. 너무 신나고 재밌는 포인트가 많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팝스러운 그 노래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또 재밌게 저도 들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전통 이야기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 옛날에 이제 악령이 있으면 그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래라는 수단을 사용을 했고 그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부르면서 혼문을 닫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악령이 다시는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를 현대 사회로 좀 끌고 왔어요. 예, 그래서 현재에는 노래를 K-팝을 투영을 시켜서 이제 K-팝 노래를 부르고 콘서트장에서 다 같이 떼창을 부르면서 네. 그런 골든 혼문이라고 하는 혼문을 형성을 해가지고 악령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끔 막는 그런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령은 디폴트고 네. 가만히 있으면 악령이 커지니까 네. 그것을 K-팝의 노래로 인해서 그렇죠. 그것을 제어한다. 그렇죠. K-팝 노래를 다 같이 부르면서 그래서 다 같이 부르는 데 있구나. 중요한 건 다 같이 불러야 됩니다. 여기 있는데요. 노래를 잘 부르면 네. 악마를 막아주는 혼문이 완성된다. 네. 라고. 네. 그래서 이 팬덤을 뺏기 위해서 사자보이즈라는 사자가 앞에가 라이언처럼 그 애니메이션 보이긴 하지만 사실 저승사자의 사자거든요. 저승사자. 네. 그래서 이 사자보이즈가 아이돌 또 데뷔하면서 네. 헌트릭스의 팬덤을 뺏어오고 네, 헌트릭스의 힘을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또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양 그 아이돌 그룹, 걸그룹과 그렇죠. 보이그룹이 격돌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걸그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사자의 보이그룹이 데뷔해서 그 경쟁한다. 그렇죠.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악령이 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죠. 이게 더 이상 헌트릭스가 힘을 못 쓰게 네. 팬들이 모이지 못하게 팬덤을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헌트릭스가 네. 좀 우여곡절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그걸 이겨내고 혼문을 닫아서 악령을 퇴치한다. 라는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권선 진학. 그렇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글로벌 흥행 순위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가장 최근 주간 순위예요. 네. 주간 순위로 현재는 지금 2위를 하고 있는데 6월 20일 날 K-pop 데모헌터스가 처음 개봉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1위, 2위, 1위, 2위를 반복하면서 넷플릭스 탑10 안에서 계속 높은 순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밑에 보시면 왼쪽 밑에 보시면 이 K-pop 데모헌터스가 영어로 된 무비 중에서 전체 통틀어서 4위를 지금 차지했어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럼 글로벌 1등인 건가요? 글로벌 4등인 거죠. 예, 건가요? 영어로 된 필름 중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글로벌하게 잘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주간 탑10 영화 중에서 지금 현재 2등 순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애니메이션으로만 치면 네. 글로벌하게 1등 그런 지위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그 넷플릭스 안에서도 K-팝을 활용해서 거의 순위를 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이 뭐 쿵푸 팬더나 아니면 아바타 뭐 이런 것들 한번 기세와 인기몰이 하면 꽤 오랜 기간 순위권에 있던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빌보드나 스포티파이 차트 상위권 진입하면요. 네. 이 뭐 엔터 주가가 확실히 반영이 있습니까? 왜냐면 어제였나요? 왠지 YG? 네, 원래 YG 엔터 어제 또 주가가 11% 좀 어제 엄청 잘 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부분인가 싶어서 여쭙니다. 일단 제가 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자료가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빌보드 핫백의 골든이 2위였는데 네. 드디어 오늘 1위에 올랐다는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는 그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도 보시면 골든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자보이스가 부른 노래가 소다팝이라는 노래거든요. 아, 사자보이스 노래가 뜨는구나. 네, 사자보이스 노래도 3위를 차지하고 있고 Your Idol이라는 노래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현실 세계에서는 사자보이스가 더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게 사실 애니메이션 안에서도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 나와서도 지금 사자보이즈랑 헌트릭스가 좀 경쟁하는 구도가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게 예. 좀 신기하다. 왜냐면 네. 애니메이션 안에서야 뭐 주인공이 이긴다 치더라도 네. 현실 세계에서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데 노래가 확실히 좀 다른가 보죠? 그렇죠. 이거 사실은 뭐 사자보이즈에 대한 팬덤, 뭐 헌트릭스에 대한 팬덤보다는 노래에 대한 좀 팬덤이 조금 투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골든 노래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엄청 그렇죠. 예. 아이돌들이 다 이거를 커버해서 한 소절 부를 수 있어요? 너무 높아서 네, 첫 소절도 못 부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네. 인터넷상에 유머가 좀 도는 게 뭐냐면 혼문을 닫고 싶은데 같이 닫고 싶은데 골든 노래가 너무 높아서 쉽게 닫기가 어렵다. 지금 네. 이런 유머까지도 돌고 있어요. 그러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 차트가 뭘 의미하는지를 저희가 좀 같이 네.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죠. 사실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다음 장표 보시면 스포티파이에도 글로벌 탑 50 안에 보시면 골든, 유얼 아이돌, 소다팝 이런 그 수록곡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노래를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듣는다? 네. 예를 들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듣고 계세요? 저요? 예. 저는 그냥 제가 스스로 허밍으로 부른데. 허밍으로. 예. 아, 그렇지 않아?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많이 아, 처음에 어떻게 접하냐고요? 노래를 들을 때 들을 유튜브를 때. 통해서 듣는지 아니면 찾아서 듣잖아요, 우리가. 아, 그렇죠. 근데 예. 나 진짜 생각해보니까 노래도 또 찾아 듣는 지 오래됐다. 그냥 그런 지나가면서 이렇게 항상 사람들이 들으는 거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듣고 싶은 노래나 네. 최근에 좀 핫하다는 노래를 네.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보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빌보드 차트에 있는 노래들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이 노래가 빌보드 탑 100 안에 뭐 들었을까? 네. 아니면 얼마나 이 노래가 듣기 좋으면 스포티파이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순위에 올라왔을까? 이런 또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레이리스트를 몇 개를 만들어놔서 네. 듣고 그랬어요. 네. 예를 들면 뭐 G.O.D 노래를 듣는다든지 네. 뭐 H.O.T 노래를 듣는다든지 이런 노래를 정해서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딱 플레이를 하면 그 다음 곡이 뭐가 나올지 혹시 예상되시나요? 잘 안 돼요. 이게 알고리즘이 수시로 이게 바뀌어가면서 노래를 그 다음 노래를 정해주거든요. 예.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 이 노래를 접하는 네. 순간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K-pop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듣는다든지 뭐 스포티파이 글로벌 순위를 보고 듣는다든지 들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노래가 딸려 나온 노래가 K-pop 노래라는 게 ES.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 통해서 그렇죠. AI가 알아서 추천해 주는구나. 네. 아. 이게 또 그런 게 작동되는 게 뭐가 있냐면 네. 트와이스가 네. 네. 그 K-pop 데몬 헌터스 OST 테이크다운이라는 노래에 참여를 했어요. 네. 이 노래도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나고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사실은 트와이스가 발매한 노래가 있거든요. 네. 스트레티지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노래가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빌보드 차트나 글로벌 스트리밍 사이트 순위에 올라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엔터사들한테 그리고 아이돌 가수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캐대언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6월 달에 공개가 됐잖아요. 지금 벌써 2달이 넘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 흥행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떤 일단 점이 네. 처음부터 이제 캐디언을 막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좀 오래 지나서 봤어요. 입소문이 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캐디언이라는 애니메이션 자체는 사실은 성인 대상으로 타겟을 한 것보다는 좀 청소년층 아니면 좀 유아층을 타겟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워낙 그게 뭐 애기들 보면 엄마 아빠들도 같이 좀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짤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외국 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애들이 보자면 귀찮은데 같이 봐야지 하고 봤다가 1시간 지나면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네, 그런 릴스나 짤들이 굉장히 많아요. 쇼츠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전달되면서 조금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게 계속 롱런하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두 가지는 아무래도 노래인 것 같아요. 노래가 네. 좋긴 좋구나. 이게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이거 어때? K-pop 데몬 헌터스 요새 유행하는데 어때니까 딱 한 줄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네. 내용은 유치한데 노래가 좋네. 네, 딱 그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노래구나. 네. 우리가 사실 겨울왕국 네. 생각해 보면 내용 엘사? 레리꼬만 생각나요. 엘사랑 네. 메리꼬만 기억나고 사실 내용 잘 기억 안 나지 않으세요? 음. 네. 너 지금 겨울왕국 내용을 설명해봐라고 하면 사실 네. 내용은 그렇게 기억은 안 날 거예요. 근데 너 노래 불러봐 하면 바로 나오죠. 그쵸. 레리꼬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효과들도 조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투자 시기를 좀 넓혀볼까요? 캐대언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데 사실 단순 흥행을 넘어서 이게 한국 컨텐츠의 IP 산업 전반에 어떤 스프레드 아웃 되는지,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돈 되는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어떻게 확산될까요? 일단 K-pop 데몬 헌터스가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요소에 그 물론 노래도 좋고 아이돌이라는 문화도 좋지만 굉장히 한국적인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잘 심어놨어요. 한국적인 요소들. 네. 그래서 나오는 길거리 보면 제가 봐도 이건 명동거리인 것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잘 네. 구성을 해놨고 음식들도 그렇고 최근에 재밌는 게 목욕탕 결제 액수가 늘어난 거 아세요? 목욕탕? 여기 보면 이 걸그룹 헌트릭스가 사우나 목욕탕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 안에 뚫려 있는 그 조그만 의자 안 씁니까 거기? 네, 거기 앉아서 진짜? 네, 어. 사우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관광객들의 결제 액수를 비교한 분석한 자료가 있었는데 네. 거기 보면은 목욕탕 결제 액수가 84% 들어갔다. 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서 그런 요소들이 지금 굉장히 잘 투영돼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관광객도 늘고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또 같이 가져왔는데 네. 보시면 위에 화면은 우리 루미라는 여주인공이 김밥을 먹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한국에는 김밥이라는 음식도 있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오른쪽에는 공연 전에 배가 이제 고프니까 라면을 먹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라면과 김밥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음식이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잘 녹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돌 프로그램 중에서 유명한 게 주간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정영돈 씨 나왔던. 맞아요. 네. 왠지 왼쪽에 있는 분이 정영돈 씨 아, 같은 약간 그런 네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요소를 넣어서
스파이시 챌린지라는 걸 합니다. 네. 예,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죠? 이 불닭 소스를 가지고 스파이시 챌린지를 하는 그런 또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불닭 소스가 글로벌하게 흥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또 녹이면서 그런 것들이 트렌드가 좀 더 연장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 이게 사자보이즈예요. 사자보이즈. 가운데? 네. 아, 요거 마시고 있는 거? 네. 네. 그래서 사자보이즈가 이제 불닭 소스를 먹으면서 스파이스 챌린지 하는 모습을 나타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자보이스도 그냥 비주얼이 좋네요. 굉장히 좋고 여기 나오는 네. 준우라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준우. 네. 근데 준우가 사실은 모티브를 차은우 씨에서 모티브를 땄어요. 그러면 얼굴 천재를 모티브로 땄으니까 잘생길 수밖에. 외국인들이 오해하겠네. 그렇죠. 한국인들이 다 이렇게 생기는. 한국 아이돌은 모두 이렇게 잘생겼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다 잘생기셨죠. 저는 다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호감형으로 또 이미지를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뿐 아니라 제품의 간접적인 노출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SNS에서 김밥 한 입에 먹기 챌린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룸이라는 주인공이 네. 김밥을 한 줄을 우리는 잘라 먹잖아요. 신기하네요. 한 입으로 먹습니다. 그거를. 와. 내가 볼 때는 김밥은 저렇게 점점 작아지겠다. 그럴 수 있죠. 네. 와. 저게 그래서 맞춰서 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거를 해외에서 굉장히 좀 챌린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우리나라 때문에 세계적으로 좀 이상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러한 김밥에 대한 유행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풀무원이라든지 그 우양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네. 김밥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아직 수치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의 테마성으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SNS에서 또 골든 노래를 부르는 챌린지가 네. 한창 유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가 생각보다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높아요. 네. 그래요? 음역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더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나는 이 노래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커버 챌린지가 또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또 굉장히 좀 신기한 현상인데 네. K-팝 데모헌터스 이후에 한국 관광이라는 코리안 트립이라는 검색량 수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쾌대현에 나오는 한국 문화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 한국에 그렇죠. 놀러 오는 건가요? 그런 영향이 또 있다라고 봐요. 물론 지금 뭐 중국 무비 작국도 풀린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거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좀 찾고 문화를 좀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K대현을 통해서 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국립중앙박물관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돼.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에 살면서 네, 사실 성인들 때까지 안 가본 사람도 꽤 있거든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들을 왜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요소가 K-팝 데모헌터스가 예전 전통적인 요소에서 끌고 온 거고 사실은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전통적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장면 속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심도가 좀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나오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동물 호랑이 말고 네. 그 예전에 우리 뭐 해태처럼 생긴 호랑이 있잖아요. 네. 호랑이가 거기 나오는데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아요. 요새. 그래요? 네. 그래서 호랑이 그 굿즈를 어디서 파냐?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팝니다. 왜냐면 그리고 그 호랑이가 네. 집안이나 가게에 붙여놓으면 뭐 불을 그렇죠. 불러들여준다 이런 설이 있대요. 그거는 호랑이띠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호랑이에 대한 인기가 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네. 호랑이 굿즈가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사러 오는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모습이라든지 역사적인 거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또 풀이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붙인 별명이 K 루브르. K-루브르. 저번에 제가 K 몽주 약국. 네.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K 루브르의 시대가 열린 게 아닌가. 비유가 엄청 적절한데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K 몽주, K 루브르. 네. 그래서
이런 국립중앙박물관의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찬호 과장이 얘기하는 K 르브르 국립중앙박물관의 모나리자를 찾자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컨텐츠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온라인 굿즈샵, 무즈샵 방문자 수가 1일 7천만 명. 7,000명에서 60만 명으로 급증을 했다고. 네, 이게 오타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좀 유입되고 있는. 잠깐만요. 이거 1일이요? 하루요? 네, 하루에 60만 명이 들어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기사를 가져온 거라 네. 네, 정확할 거예요. 근데 왜냐면 요즘 명동을 제가 저번 주에 가봤거든요. 네. 다시 외국인들로 아주 꽉 차 꽉 찼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광화문도 그렇고. 네, 굿즈에 대한 온라인. 네, 온라인. 네, 나 깜짝 놀랐어. 아, 오프라인에도 온라인.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요. 아, 네. 온라인 온라인. 샵.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또 급증을 하고 있고 네.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중 목욕탕 거래액도 전월 대비해서 84%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체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 네. 뿐만 아니고 대중 목욕탕. 근데 사실 대중 목욕탕이 코로나 이후에 약간 이제 사양하는 없어지는 폐업하는 이런 추세였는데 뭐 좀 추이를 봐야겠고 그럼 이런 외국인들이 몰려오면 아까 말씀 주셨던 대중 목욕탕 말고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뭐 업종과 산업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내수 산업이 좀 살아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약국이라든지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 같은 새로운 어떤 로드샵들에 대한 매출액이 또 늘어날 수 있고 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도 중요한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엔터 업종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데 제가 또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비슷한데요. 이게 사실은 K-pop 데몬터스는 소니 피처스에서 만든 제작한 애니고요. 넷플릭스에서 돈을 벌고 있죠. 네. 그래서 K-팝이라는 어떤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건 소니와 넷플릭스입니다. 네. 근데 이건 문화의 하나잖아요. K-팝이라는 것도 노래는 문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실예로 아까 트와이스 사례를 좀 보여드렸는데 네. 알고리즘을 통해서 트와이스가 참여한 테이크 다운을 들은 사람들이 트와이스에 대한 새로운 노래를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차트가 역주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약간 우연히 겹쳤는데 이번에 트와이스가 컴백을 했어요. 7월 달에. 네. K-pop 데몬터스가 6월에 네. 나왔죠. 그러니까 K-pop 데몬터스가 나오고 7월에 트와이스가 딱 컴백을 했는데 겹친 거죠, 뭔가. 이 흥행이 올라가면서 트와이스 어디서 들어왔는데 테이크다운 참여한 가수들 아니야? 네. 하면서 관심도가 증폭될 수 있는 거죠. JYP 뭐 주가가 다르나요? 그래서? JYP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 거리고 그래요?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YG나 SM 대비해서 JYP가 많이 못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트와이스가 이런 수혜를 좀 받고 있고 그게 검색량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트와이스 K-팝이라는 검색량을 치면 이렇게 트렌드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와이스도 기존에 당연히 팬층이 형성이 되어 있었겠지만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신규로 유입되는 팬층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효과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왠지 있습니다. 느낌이 신찬호 과장이 캐대원을 집중해서 본 다음에 트와이스 팬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옛날부터 팬이었던 것 같아요. 트와이스. 트와이스 다 좋아하죠. 다요? 누구 좋아해요?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정연. 네. 누군지 단발머리. 누군지 모르시는 거 아시네요. 네. 살짝 좀 늦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트와이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블랙핑크는 워낙 해외에서 지금 유명하고 우리나라 걸그룹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고 또 K-pop 데몬 헌터스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이그룹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헌트릭스랑 사자보이즈는 버추얼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상현실에 있는 그런 아이돌인데 이 버추얼 아이돌 시장이 급성장하는 배경과 기존 아티스트 산업과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제가 K-pop 데몬 헌터스를 보면서 몇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봤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버추얼 아이돌이에요. 아담. 아담. 죄송합니다. 다들 2세대가 아니구나. 네. 너무. 버추얼 아이돌의 시조세가 아담이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가요? 저는 제가 그까지는 에스파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K-pop 디몬터스를 잘 보시면 네. 헌트릭스라는 그룹하고 이제 사자보이즈라는 보이그룹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콘서트를 열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까? 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현실 세계는 없어요. 헌트릭스라는 그룹하고 네. 사자보이즈라는 그룹이 현실 세계는 없고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만 스트리밍을 통해서 콘서트 같은 거 열면 네. 사람들이 스트리밍 통해서 이제 접속하고 그러니까요. 네, 같이 모여서 그 음악을 즐기고 뭔가 K-pop 디몬터스의 뒤풀이를 하는 느낌을 또 낼 수 있고 이런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런 버추얼 아이돌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도 있어요. 네. 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또 예시를 가져왔는데 네. 최근에 유명한 게 이제 플레이브라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 있고요. 오.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또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저 알아요. 아시나요? 네, 이세계 아이돌 제가 어느 코너에서 저거 봤어요. 네. 이게 그 스트리머죠. 우왁굿이라는 네. 스트리머가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버추얼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고 플레이브라는 또 버추얼 아이돌이 있는데 되게 신기해요. 저는 딩고 프리스타일 얘네가 나온 걸 처음 알았어요. 딩고 아시죠? 저게 원래 가수들이 나와서 가수들이 노래 나와서 쭉 부르는 그렇죠. 네. 아, 노래 맞다, 부르는 맞다.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 딩고 뮤직에 플레이브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플레이브라는 그 그룹도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 수가 100만 원 넘어가요. 생각보다 팬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먹히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이 버추얼 아이돌의 어쨌든 그 음성과 음색이 네. AI와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녹음을 그치 누군가 사람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엔터사들한테 리스크를 좀 없앨 수 있는 건 사실상 목소리 빼고는 익명이거든요. 사생활 리스크가 없습니다. 문제를 안 일으키 문제를 일으켜도 모릅니다. 네, 물론 일으키면 안 되겠지만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얘네들이 언젠가 사고 칠까봐 그게 항상 리스크였는데 그런 리스크가 철저하게 배제되는 거죠. 너무 상업적이다. 너무 상업적이다. 너무 네. 사람 냄새가 없다. 뭐 그럴 수 있어요. 휴머니티가 좀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아이돌도 인권을 달라. 너무 상업. 이게 아이돌이라는 건 서로 좀 얼굴도 보고 팬사인회도 하고 뭔가 좀 서로의 좀 향기도 느끼면서 이렇게 팬덤을 형성을 해가 나가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플레이브의 팬덤이 형성되는 거 보면 또 꼭 그렇지는 않다. 네, 요새 젊은 감성에서는 또 꼭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실존하기 때문에 보이스나 이런 거는 또 어느 정도의 감성적인 것들을 또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안무 연습하는 것도 네. 직접 출연하진 않지만 그런 그 애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저번에 발표한 걸 수정을 못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투어도 합니다. 투어. 네, 아시아 투어 서울 공연 투어를 어떻게 라이브 해요? 뷰잉 2차 예매 오픈 2차 예매 1차는 완판됐다. 어디 콘서트 이제 공연장에서.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영화관을 빌려서 네. 그 스크린에 띄워서 이제 콘서트를 한다든지.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엔터 관계자들한테도 수시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버추얼 아이돌은 사실 21세기형 새로운 아이돌의 형태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공연은 뭐 약간 예전 올드 패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돌도 버추얼면 이게 콘서트를 꼭 물론 콘서트라는 게 가서 같이 스킨십하고 공감을 느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기 셀폰에서 보면 안 돼? 그런 게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미 있구나. 그 콘서트장을 중계를 해주는 또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지 못한 분들한테는 그 티켓을 또 따로 팝니다. 스트리밍 티켓.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돌이야 실물이 있으면 가서 본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버추얼 아이돌이니까 그것을 그냥 가서 본다는 느낌보다는 자기가 편한 곳에서 보는 그러면 이 공연장의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맞습니다. 이게 마켓 사이즈가 되게 커질 것 같아서 저도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생각을 한 건데 일단 지금 버추얼 아이돌의 콘서트 상황이 뭐 CGV나 뭐 이런 영화관을 빌려서 하는 거 그리고 사실은 무슨 공연장을 크게 빌려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스크린으로 쳐놓고 뒤에서 춤을 추면 그게 투영돼서 이제 스크린으로 나오게끔 하는 방식의 콘서트도 있는데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우리가 콘서트를 하면 네. 이 모객 수가 항상 한정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월드 투어를 하면서 돌잖아요. 근데 이 공간적, 물리적, 시간적 제약을 없앨 수 있다면 우리 엔터 산업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파일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존하는 뭐 엔터 그 아이돌이라든지 아니면 버추얼 아이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버추얼 아이돌의 성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버추 아이돌을 차치하고 엔터 업종을 예의주시하는 게 향후 뭐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은 엔터 업종이 연초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하반기에 컴백 일정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BTS 멤버들도 네. 다 전역을 하고 이제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일정들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엔터 업종에 대한 어떤 이익 추정치가 올라갈 거다라는 어떤 뷰는 있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더해져서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 해제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중국에 다시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 진출하게 되면 지금 화장품 업체는 좀 비슷한 게 그 화장품도 중국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미국하고 북미나 유럽 쪽에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최근에 실적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잠깐 최근에 화장품 주가 안 좋지 않아요?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안 좋았죠. 많이 안 좋던데? 네, 그렇지만 여태까지 올라왔던 실적은 네. 다 북미와 유럽에서 실적들이 올라왔다. 네. 네, 실적이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을 빼고 그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그동안 드라이브 걸었던 것은 네, 어디 때문에 올랐다고요? 원래 우리나라 옛날에 화장품 1차 랠리에 네.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갔을 때는 중국 중심으로 숫자가 올라가면서 이제 네. 랠리가 나왔었는데 네. 이번 랠리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 북미, 유럽 쪽에서의 수요가 신규로 발생하면서 올라오는 사이클이거든요. 아 이미 화장품 주가가 상반기에 랠리를 받았던 이유는 중국 외 지역에서의 그렇죠. 랠리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최근에 꺾이는 거는 거기가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죠.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기대치가 높았다. 네,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내려온 측면도 있고 워낙 지금 화장품 업종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나오고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익만 보셔도 굉장히 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엔터 업종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엔터 업종 중에는 어제도 많이 올랐던 이 YG 엔터 그리고 네. YG 플러스 같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반기 모멘텀도 뚜렷하고요. 근데 이 두 종목을 투자 관점에서 차별화해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걸 또 화면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YG랑 YG 플러스를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네, YG는 말 그대로 YG 엔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YG 플러스는 그런 콘텐츠를 유통하는 YG 산하의 밑에 있는 자회사, 연결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음원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MD 유통이라든지 유통을 맡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YG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제 실적 발표했죠. 실적 네. 발표했는데 컨센서스가 34억 정도 영업 이익이 나왔는데 네. 영업이익이 83억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보다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어제도 10% 11% 올랐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사실 3분기부터가 메인입니다. 3분기부터요? 네, 블랙핑크가 한국, 미국, 유럽에서 스타디움 투어를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15회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역대 최대 MD 매출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서 그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겠지만 뭐 K-pop 데몬 헌터스의 OST들이 상단에 차지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블랙핑크 네. 점프라는 곡도 지금 빌보드 차트 10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블랙핑크가 기존에도 원래 팬덤이 해외에서 많이 있었지만 네. 그러한 팬덤을 활용해서 하반기에 스타디움 투어를 돌면서 MD 매출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핑크 제외하고도 베이비몬스터라든지 뭐 트레저 헌터라든지 이런 좀 영한 IP들이 네. 또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참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YG 엔터가 특히 어저께 시세가 분출했기 때문에 네, 신철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때 많은 유닛들의 활동이 예정돼 있다. 그거는 주가의 호재죠. 네. 분명 호재입니다.
그런데 다 반영된 거 아니에요? 엔터업종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부터 사실 그걸 반영을 해왔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더 보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가 네.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는 K-팝 대본 헌터스에 대한 그 K-팝의 선호도가 그런 업사이드를 포텐셜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의 또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반기에 엔터업종, 특히 YG 엔터 같은 그런 엔터사들이 기대 이상으로 좀 수익이 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화장품처럼 너무 기대가 높아갖고 꺾이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기대감이 너무 높으면 네. 실적이 나왔을 때 그 기대감 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왔을 때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좀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대감으로 갈 건지 실제로 성적으로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러면 신찬호 과장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되게 최근에 이제 화장품을 우리가 꽤 좋게 봤는데 네. 최근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화장품의 주가가 정반대의 느낌을 보이고 있거든요. 엔터도 캐대헌 뭐 드라마틱하죠. 네. 근데 앞으로 캐대헌보다 더 잘 되는 게 근시할 나에 나올 수 있을까? 8월에 네. 애플 TV에서 또 나오는 게 아 있어요. 그래요? 8월에 뭐 있어? 그 K-팝을 서바이벌 활용한 같은 서바이벌 건가요? 프로그램이 네. 되어 있어요. 뭐가 있구나. 계속 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애플 TV가 워낙 또 글로벌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진행하는 경연 프로그램들도 분명히 관심이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캐대언이 한번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하반기 엔터 업종에 좀 부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 8월에 예. 오케이 엔터는 화장품과 다르다. 비슷한 궤를 가고 있다. 네. 라고 보시면 그래도 다르다. 네, 조금은 다르죠. 네. 네, 엔터는 그렇고 이 캐대언 속에 또 많이 등장하는 게 K푸드예요. 네, 불닭볶음면 먹는 장면도 나오고 네. 아까 김밥도 있었고, 그럼 K푸드 관련해서 볼 종목도 있을까요? 네. 지금 또 제가 가져온 게 삼양식품인데요. 아 삼양. 워낙 많이 올랐죠, 주가가 사실. 네. 많이 더 오를 게 올라서 있을까? 네, 더 더 오를 수 오르나요? 있을까라고 네.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일단 수출 데이터는 좋습니다. 수출 데이터는 분기 성장이 2분기 한 20% 정도 성장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수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캐파가 부족해서 국내 물량을 수출로 돌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수출 단가가 국내보다 훨씬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진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7월부터는 이제 밀양 2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캐파가 다시 한번 되면서 수출액이 증가하는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게 사실 트렌드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불닭 트렌드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죠. 네. 주가도 같이 따라서 올랐는데, 사실 그 단기적으로 좀 트렌드가 꺾이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근데 신제품 출시도 효과가 있는데 불닭 칩이라는 게 또 최근에 나왔거든요. 오, 불닭칩. 네, 불닭 포테이토 칩. 과자. 아. 오. 네. 그게 또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닭이라는 어떤 소스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불닭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더해져서 캐대언에 나오는 불닭 소스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를 판매하는 게 또 S&D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그 S&D에 대한 주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삼양식품하고 S&D에 대한 그 전망은 계속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닭칩이 한국엔 없는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일본에만 출시가 됐나 봐요. 일본에서 출시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이게 글쎄 좀 입체적으로 봐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미국인들이 한국 김밥을 먹는다. 난리가 한번 났었거든요. 김밥 관련주들. 그런데 실제 보니까 뭐 납품도 어렵고 등등 해갖고 주가는 별 기대보다는 저조했었어요.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애니메이션을 시작해서 결국 K푸드 그중에서 삼양식품이 하이라이트 될 거다. 그래서 실제 뭐 삼양식품의 타겟 프라이싱이 뭐 200만 원을 깰 거다 이런 얘기도 쭉 있는데 네네. 삼양식품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숫자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다 좋아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삼양식품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다양하죠. 이 음식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게 있고
그 대비해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어떤 제품은 높은 상황도 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불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네. 실적이나 주가적인 측면에서 반영을 해서 올라가는 건데 예를 들면 다른 제품들 뭐 소스류 같은 것들도 지금 해외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아직 낮다 보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거를 반영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김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거 아시죠? 검은 김이요? 반도체. 네. 김. 전 근데- 감태를 먹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김을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상장사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저희가 주식 측면에서 이걸 활용할 수 없을 뿐이지 굉장히 다양한 음식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네. 이거를 좀 주가가 반영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매출 수준이나 비중이 올라오면 그런 업체들을 좀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 불닭볶음면 편아나운서 어때요? 불닭볶음면 자주 즐겨요? 저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 저 매운 거를 네. 잘 먹진 못해서 소스를 3분의 1만 넣어서 아, 먹어요. 3분의 1만 기호에 맞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삼양식품이 정말 200만 원을 깨고 뭐 주가야 밸류에이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공행지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려면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라면을 처음 접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라면만 먹는다면 네. 신라면을 먹을 것이냐 불닭볶음면을 먹을 것이냐 했을 때 불닭볶음면을 먹는 사람들이 과반을 훨씬 더 훌쩍 넘는다면 드라마틱하게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라고 치면 그래도 불닭볶음면을 먹습니까? 저는 한동안 한 2년 동안은 불닭볶음면만 아 먹었어요.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시 2년 어. 동안 먹다 보니까 좀 질렸어? 다시 섞어 먹는데 어.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죠. 이게 계속해서 트렌드가 지속될지, 그러니까 네, 아니면 중간에 꺾일지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체크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트렌드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양식품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네, 오늘 캐대언 소개해 주시면서 이 엔터 업종이랑 식품, 삼양식품까지 네,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주면서 과장님 코멘트 한마디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든 노래 한번 불러주고 가세요. 네. 부르기엔 너무 높아서 제가 그래요? 부르지 못하고 네. 목소리 톤이 올라갈 것 같은데. 정리해드리자면 어쨌든 이 K-팝 데모헌터스라든지 이제 K-팝을 대변하는 어떤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흥행을 하면서 K-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의 전반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광객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던 뭐 영상 보시면 관련된 수혜주들 이렇게 나오는데 전반적인 우리나라 문화와 관광에 대한 수요도, K-팝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관련 업종들의 실적도 하반기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밥보다 투자 하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정말 밥도 투자가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라면, 한국의 음식이, 한국의 컨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수치로 증명되는지 신찬호 과장과 함께 잘 살펴봤습니다. 신찬호 과장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잘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두리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첨되신 분들 맛있게 드셨나요? 저희가 5분께 5분께 네, 본도시락 본도시락. 드렸거든요. 네. 저희 식사하시면서 밥보다 투자 하나 네, 보시라고 드렸는데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투자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본도시락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진짜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다소 아나운서가 사석에서 이런 사연 너무 재밌다고 저한테 네, 얘기해줬잖아요. 저 정말 하나하나 다 그렇죠? 읽어보거든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태우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업일보 WM센터 유태우입니다. 유태우 PB. 자, 유태우 PB가 우리와 함께한 지 한 달 좀 넘었죠? 맞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뭐래요? 뭐 방송 네. 잘 하고 있냐? 다들 네. 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언제 하냐는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 그냥 뭐 오늘도 잘했니 이런 얘기 하시고. 아니, 그래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끄러워서 말 안 하시는 내 거 주변에서는 뭐 유태우 PB 그가 과연 누구냐? 네. 그가 과연 누구냐? 네, 그는 안경을 왜 쓰는가? 뭐 등등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농담이고요. 자, 전반적인 우리 지수 흐름 좀 보죠. 왜냐하면 8월 달만 되더라도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여러 기관들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하나증권도 8월 달에 좀 부침이 있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꾸역꾸역 좀 올라가요. 네. 하락을 한번 했다가 네. 지금 다시 네. 오르고 있는 와중이고 지수 자체로 따지자면 사실 7월 중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화면을 잠깐 같이 보시면요. 제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여기 지금 7월 중순부터 계속 이 레벨대에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월 중순 정도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네. 조정 한번 받고 다시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8월 달이 좀 지수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그 말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전에 많이 오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네, 우선 종목만 한번 살펴보자면 NC소프트가 좀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액 3,824억, 영업이익 151억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5% 컨센 대비 상회를 하면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장비 발주가 미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 발주가 다가왔다. 이제 저 종목들이죠. 금방이다. 화면을 좀 키워볼까요? 저 NC 소프트가 어느 정도 지금 시세가 분출하고 있는 거예요? NC소프트가 10.12% 오르고 있습니다. 10%. 오늘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다. 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원래 여태까지 실적이 조금 떨어지면서 네. 많이 주가가 흘러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4월부터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고 그러면은 게임주 중에 좀 어떤 주식들을 보는 게 좋으냐라는 물음에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 대형 IP 위주의 네. 좀 인기가 많은 그런 원작을 가지고 만드는 게임들이 출시 앞두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사는 게 좋을 것이다 네. 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부장님께서 그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어떤 주식이냐 아, 물어보셔가지고 네, 네. 제가 어떤 주식인지 한번 알아왔습니다. 넷마블이라던가 NC소프트도 당연히 하반기에 아이온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오 위주도 이번에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잘 나와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도 잠깐 보여드리고 넷마블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가을에는 게임이죠.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넷마블은 오늘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 여기서 이제 게임주들이 한번 하반기를 두고 보면서 네. 다시 랠리를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 넷마블, 네오위즈 그리고 NC소프트까지 이런 RPG 대형 IP를 근본으로 하는 RPG를 만드는 회사들이 네. 좋을 것이다. 네오위즈 시세는 지금 좀 어때요? 네오위즈 안 차트 좋습니다. 좀 볼까요? 네오위즈 그제 어쨌든 떨어져서 NC랑 좀 다르네. 23,800원입니다. 네. 그래서 리포트 잠깐 보시면은 하반기에 다수의 인디게임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네. 좀 앞으로 목표가 좋게 보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 네. 하향은 많이 안 나오고 있고 그냥 이쯤에서 바닥권이니까 네. 매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냥 NC 전설의 아이온 요거 맞습니다. 외에는 뭐 게임주 딱히 뭐 스프레드아웃 되는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의문이 드네요. 컨센서스 상회가 나왔다. 그리고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네. 또 몇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네. 현대 글로비스가 지금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 그 북극 항로를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뉴스에 오늘 4% 정도 오르고 있고 그 정책 관련주로 계속 끊임없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북극 항해 관련해서요. 그래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증권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증권주 좋아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고 오늘- 미래에셋도 그렇고 네. 키움증권 어마어마하게는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한 5% 넘게 4% 그래요? 5% 넘게 왜 모든 그러는 증권사들이 거예요?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움직임은 아무래도 이번에 그 한정혜 의장이 증시 대주주 요건 10억 하향 관련해서 네. 추가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네네. 그리고 보통 부동산에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 것보다 똘똘한 주식을 가지는 게 더 좋게끔 이렇게 자금의 흐름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주주 요건 하향 같은 경우는 이 흐름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늘 증권주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만 좋다라는 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큰 부침 속에서 그래도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의 혜택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우리가 똘똘한 한 채인데 사실 통계를 보면 서울 시내에서 평균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똘똘한 한 주면 주식을 한 10억 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대주주에 바로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50억으로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흐름에 맞다. 자금 흐름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땡겨 올라오는 이런 흐름에서 네.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한다는 거는 네.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똘똘한 한 종목을 갖기 좀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정혜 의장이 그런 얘기를 아. 하면서 다시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증권주들이 좀 다들 좋지 않나. 한국금융지수도 3.9% 오르고 잠깐. 있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왜 증권주예요? 아무래도 지금 네. 시장이 그 발언,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이라던가 아니면 네. 배당 정책에 대한 실망감 이후에 네. 좀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 외국인 자금도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좀 증시에 불을 꺼트리는 게 아니냐, 좀 찬물 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말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불길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네. 말로 다시 바뀌게 될 거고 아. 불길이 살아난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래 대금도 올라갈 거고 예탁금도 늘어나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래 대금이 올라가면 좋은 거는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증권사가 가장 좋습니다. 뭐 금광 개발하면 청바지 회사가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그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뭐 현수막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결국에 증시 거래가 많이 되면 증권사들이 이익이 올라갈 거니까 그럼 증권사에 좋겠지. 라는 논리로 이번에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거래 대금이 많이 느나요? 실제 거래 대금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거기서 거래 대금이 실제 늘어야지 우리 유태우 PB의 논리가 좀 네. 바탕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화면 잠깐 같이 보시자면 이 코스피 거래량 부분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네. 보통 뭐 40만, 60만, 뭐 여기 50만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최근 움직임을 보자면 보통 30만 그리고 오늘 같은 좀만 경우는 확대해 주세요. 20만 그러니까, 네. 정도 아, 최근에 뭐 이렇게 2, 많이 30만, 거래량이 좀 네. 낮아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전에는 막 50만도 있고 60만 이렇게 막 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거래량이 만약에 정책이 다시 후퇴를 한다. 그러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이게 살아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증권주들이
2분기 실적을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3분기에도 이어지고 4분기에도 이어진다면 증권주들이 이익이 폭증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뭐 배당이라던가 아니면 주주 환원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급등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제 반대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맥스가 14.5% 정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화장품. 그렇습니다. 이게 코스맥스도 물론 컨센서스 하향을 하긴 했지만 하회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실적은 아닌데 아무래도 지금 화장품 업종이 APR의 실적 발표가 좋았던 이후에 네. 한국콜마와 달바의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네. 분위기가 안 좋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매출액 2% 하회 그리고 영업이익은 9% 하회가 됐는데 네. 주가는 18%를 빼면서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저는 고객들한테 설명을 할 때 네. 지금 분위기가 두더지 게임 하듯이 진짜 망치를 들고 있다. 네. 들고 있다가 뭐 너 하회야? 이러면 바로 빵 때려버리는 네.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주에 굉장히 살얼음 판인 거고 그 와중에 오늘 잉그루드 랩과 네. 코스메카 코리아의 네. 실적은 잘 나오면서 플러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 안에서 옥과 석을 철저히 이번에 가리고 있는데 APR의 독주 속에서 비슷한 대체제로 여겼던 그런 종목들은 큰 폭의 하향 조정을 받고 있고 그 외에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는 종목들은 또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뭐 이런 흐름인가요? 맞습니다. 서프라이즈를 나면은 너는 괜찮구나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쇼크가 나면 바로 때려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화장품은 뭐 저희 시간에도 계속해서 좀 다룰 건데 어쨌든 화장품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번에 참 포트폴리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최근에 주도 업종들이 조방원에다가 전력, 화장품이었거든요. 그렇게 쭉 오고 있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렇게 실적 대비 하회, 아니 컨센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네. 화장품 주도 업종으로 하기에는 성장세가 좀 꺾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랑 조금 다른데 전력이랑 화장품이 대표적으로 좀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계속 좋을 것이다 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오늘 두산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약간 조정받나요? 지금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좀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까 화장품에 비해서는 뭐 그렇죠. 화장품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을 덜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급등락주들을 쭉 봤는데 오전장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오늘 9시 반에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장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도 이번에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좀 있었지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 보면 좀 오르고 있는 와중이고 하지만 이 CP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네.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CPI는 지금 6월 CPI 발표를 할 때 예상치가 근원 CPI 같은 경우 예상치가 0.2%였는데 전월 네. 대비 0.2%였는데 0.3%로 발표가 되면서 네. 좀 시장에 충격을 좀 줬었습니다. 그때 금 가격도 많이 오르고 네.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예상치가 0.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뭐 0.4나 0.5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0.3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물가 관련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금도 지금 굉장히 금연물 시장 네. 보시면은 가격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금도요. 네. 그래서 금도 대체 투자재로 하나 보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6.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네. 이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투자 관련된 증권 증시에 정책 관련된 이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모습을 보면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하는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래서 지금 숙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 다시 정책이 다시 돌아갈 여지도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실적 발표들 계속 지켜보면 좋겠고요. 이번 주까지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질 텐데 화장품 섹터 보셨던 것처럼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내려가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더욱 실제로 그 오른 만큼의 실적을 회사들이 뽑아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면 다음 실적 발표는 3개월 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 투자에 있어서 좋게 나온 종목들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스탠스로 가는 거고 나쁘게 나온 종목들은 너네 3개월 후에도 이런 성장을 보여줄 수 있겠어?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오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슈 있었나요? 그리고 이슈는 제가 준비한 이슈는 끝이고요. 아, 네.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섹터 이대로 주저앉나라는 질문을 좀 들고 왔고 화장품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 종목들 위주로 꾸준히 들고 가면 좋겠다는 발언 네. 드리고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가 저번 주에 이제 내주에 발표하겠다. 그러면 이번 주죠. 네.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의약품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아까 보니까 약간 상승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물론 리쇼링에 가장 중점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비껴가는 듯한 모습인데 네. 우리 삼성전자 주가는 좋네요. 일단 관세 같은 경우 삼성전자 주가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지금 1.2%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번에 텍사스에 있는 공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직접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파운드리 수주를 주기도 네.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투자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이슈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저는 지금 엔비디아에 네. 삼성전자가 HBM3E 12단 제품을 네. 공급하는데 성공했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거든요. 성공했대요? 알파경제에서. 어. 네. 물론 그 밑단에 삼성전자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그런 또 치팅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엔비디아에 지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1년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 안 갔다 뭐. 아니 들어갔으면 주가가 지금 저러지 않지 않을까? 어때요? 잘 보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작년에 로이터 통신에 투자자들이 한번 당했거든요. 네. 로이터가 통과했다 그랬다가 삼성전자에서는 아니라고 했다가 실제로 까보니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닌 이상 네.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 공급되는 엔비디아 반도체가 네. 수출길이 막혔다가 다시 공급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HBM3 물량인데 그 물량 관련돼서도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 한마디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실적 관련된 플레이가 유효하지만 굉장히 어렵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안 좋게 나오기도 하고요. 오히려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됐던 종목들이 좋게 나오고도 있는데요.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실적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실적 발표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면 이 종목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막 뭐 1, 2분 만에 급등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게 나오는 호재가 발표되는 종목들에 있어서 그때 시점에서 진입을 해보시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주가를 올리는 것에 좀 이익을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측하지 말고 보고 들어가는 플레이가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유태우 PB가 하반기 우리 장 한마디로 예측보다는 대응을 빨리빨리 하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태우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밥보다 투자 하나에서 투자 정보와 시장 동향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